기초 일본어 문법 제1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화면을 통해서 기초 일본어 문법이라는 강의 제목을 갖고 공부를 해나갈까 합니다. 여기 앞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가타카나로 되어 있고요. 일본어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일본어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90년대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그 큰 건물이나 아니면 한강에 놓인 큰 다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일 기초부실공사라는 제목의 신문이나 뉴스에 그러한 제목으로 뉴스들이 이제 실리게 되고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즉 기초가 튼실하지 않은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은 무너지게 된다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어에 있어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이 네 가지의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외국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들은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요, 이 모든 기능들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즉 기초가 되는 부분이 문법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문법이라는 뼈대를 잘 구성을 해서 그 뼈대를 잘 구성을 하고 거기에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점들을 하나하나씩 붙여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의 어학 실력은 분명히 눈에 띄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요, 기초 일본어 문법이라는 강의 제목에 맞게 역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즉, 기초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특히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이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즉, 초급 단계를 마치기 전 또는 막 입문 단계를 완전히 마친 학습자들, 초급 단계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좀 공부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기초 일본어 문법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은요, 입문 단계인 문자 학습을 끝낸 학습자들, 히라가나 카타카나 또는 뭐 장음이라든지 초금이라든지 요음이라든지 이러한 문자 학습하고 인사말 정도를 끝낸 학습자들, 또는 일본어의 기본 문형인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 뭐뭇은 뭐뭇입니다 정도를 끝낸 학습자들이면은 제 강의에 맞는 학습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나 한 형용사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봤다. 대부분의 교재들은요, 발음, 문자하고 발음, 그다음에 기본 문형, 그다음에 지시어, 형용사 순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형용사의 개념 정도 나는 좀 파악을 하고 있다 하는 학습자들도 제 강의를 듣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학원 강의 약 한 달 정도 수강하신 분들, 아니면 독학으로 한두 달 정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나는 히라가나도 모르는데 카타카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일단 히라가나 카타카나 공부 솔직히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학습을 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도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의의 학습 목표는 이런데요. 1, 2, 3으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어휘는 암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강의에서 다루는 어휘들은 JLPT의 출제 기준에 해당되는 어휘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어휘 또는 표현들을 주로 가지고 와서 학습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암기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모든 어휘를요. 자, 두 번째는 배운 문법 사항에 대해서 배운 어휘들을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는 연습을 꼭 해주십시오. 강의만 듣는 수업은 또는 강의만 듣는 학습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휘를 습득하고 문형을 습득한 다음에 어휘하고 문형을 잘 조합을 해갖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1강부터 20강까지 각 강마다 문법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문법 항목들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중급 레벨로 가는 데 있어서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강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본 강의는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 문법을 다룬 문법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문법이 무엇인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본어 교육을 쭉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점 중에 하나가요. 아직도 많은 학습자들이 뭐 미연형이라든지 연체형이라든지 뭐 연용형이라든지 등의 뭐 변격 동사니 가형 변격, 사형 변격, 상일단, 하일단 이런 뜻도 모르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개념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용어들은요, 어디서 나오는 용어들이냐면은 일본어 학교 문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일본어 학교 문법이라는 것은 일본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문법이 됩니다. 즉, 일본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문법을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꼴이 되거든요. 때문에 개념 파악이 어렵고 굉장히 그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학습이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고전 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문법이기 때문에 고전 문법을 어느 정도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 그렇구나라고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제 수업에서는 제 강의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법을 기준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교육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2000년대 들어갔고 많은 교수님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쉽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때에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학교 문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때에 따라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강의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본 강의는 나선형을 구조화시킨 강의입니다. 나선형이라고 했는데요. 나선형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학습 요소를 학습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개념만, 그 다음에 쉬운 부분으로 넓게 학습을 하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심화하는 학습이 나선형 학습이 되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강의를 통해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것입니다 라고 한 번만 그냥 훑고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쉽게 다루면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과에서 나왔던 문법 요소들이 1과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과, 3과, 4과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예문을 통해서 또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복습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이 나선형 학습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복습,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부분을 노리고 하는 학습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수업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PT로 진행이 됩니다. PPT로 진행이 되면서 반드시 목표를 제시하고 전시 복습,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복습한 다음에 본 강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 강의를 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 강의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한 다음에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 전개, 그 다음에 결론이라는 3단계, 넓게는 목표 제시, 전시 복습, 본 강의 연습, 차시 예고라는 5단계, 즉 3단계나 5단계에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강의 방법 역시 특징이게 되겠는데요. 본 강의는요. PPT하고 칠판 강의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EBS 교육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즉 교육공학적인 접근을 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칠판만 사용했을 때보다요, 이 PPT를 통한 칠판 강의를 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교수와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처럼요, 이게 직접 학생과 학습자와 교수가, 즉 선생과 학습자가 직접적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교육공학적인 요소들, 즉 PPT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자재들을 사용해 갖고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가급적 그러니까 현장감을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학습을 하는 현장감을 살리면서도 온라인 강의에 굉장히 적합한 온라인 강의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습의 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를 할 때는 강의에만 집중합시다. 강의를 하면서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웹서핑을 하면서 강의를 듣든지 하는 거는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필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학습 자료를 미리 출력을 하되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해주시고요. 강의가 시작되면요, 화면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필기를 하거나 학습 자료를 보게 되면요,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을 듣고요. 연습 문제가 주어지면은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하는 습관도 길러주십시오. 강의에서 제시되는 문장은 수차례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거 왜냐하면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내뱉는 그런 연습을 하면 뇌에 굉장히 자극이 주어진대요.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강의에서 제시하는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본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어의 이해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 목표인데요. 일본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그냥 막 반복해갖고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어라는 게 어떤 언어인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효율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본어의 식품사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하고 조금 다른 품사 분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어의 품사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인칭어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이 두 개가 일본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라고 한다면은 명사 부분을 공부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이해하고 명사의 한 부분인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어의 특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일본어 쉬운데? 일본어는 처음이 어렵고 나중에 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 다시요. 일본어는 처음이 쉽고 나중에 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쉽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일본어가 꽤 쉽게 다가오는 이유. 먼저 첫 번째요. SOV형 언어이기 때문이다. 자, 머리 아픈 말 나왔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 때 또는 지금 학교에 다니시는 학생 여러분들 SOV형 중학교 1학년 때 수도 없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자, SOV형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도 마찬가지 SOV형 언어인데요. 보면은 S는 주어 또는 주체를 얘기를 하죠. O는요, 목적어를 얘기합니다. 즉,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V는 수로예요. 주로 이제 동작 수로 또는 상태 수로. 수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뭐 동사라든지 뭐 형용사 등이 있겠죠. 그다음에 명사도 조동사를 붙여서 명사수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 이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SOV형 언어. 한국어도 일본어도 같은 형태입니다. 즉 주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수로 나오고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아직 일본어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문장 단어 모르는데 이거 뭐지? 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김 씨가 빵을 먹다라는 예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김 씨가 빵을 먹다. 키무상가 김 씨가 팡워 빵을 타베르 먹다라는 뜻이 되죠. 지금 제가 해석을 하면서 그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영어처럼 뭐 순서가 뒤바뀐다든지 중국어처럼 뭐 순서가 바뀐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SOV형 언어이기 때문에요. 즉 키무상가 주어가 되고요. 팡오 목적어가 되고 타베르 수어가 되는 거죠. 김 씨가 빵을 먹다 하면은 SOV형 언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는 쉽다라는 게 먼저 첫 번째였고요. 일본의 특징 두 번째. 수식어 플러스 피수식어의 관계. 또 어려운 문법 용어가 나왔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식어, 피수식어 관계가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느껴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식어가 먼저 나옵니다. 수식어, 피수식어라 그랬잖아요. 수식은 뭔가요? 수식은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자, 수식은 뭐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인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꾸밈을 받는 말인 피수식어가 나중에 따라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요. 봅시다. 오이시, 맛있다라는 뜻의 이형용사입니다. 케이키, 케이키는 케이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시 케이키 이 순서로 나온다. 한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수식어를 한번 빼놓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케이키 하면은 케이크이라는 뜻이 되죠. 그냥 케이크예요. 수식어, 즉 꾸며주는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케이크이 됩니다. 그런데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이시, 맛있다라는 뜻의 꾸며주는 말, 장식을 하는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케이크는 그냥 일반 케이크이 꾸며주는 말이 나오면서 맛있는 케이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도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의 순서가 되잖아요. 즉 수식어, 피수식어의 순서가 되는데 일본어 역시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즉 꾸며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꾸밈을 받는 말이 뒤에 나온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본어의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어순이 같다. 그 다음에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피수식어가 나중에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와타시가 샀다 하면은 내가 샀다라는 뜻이고요. 역시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래서 케이크 하면은 그냥 케이크가 아니라 내가 산 케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어, 피수식어 관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뭐 특징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인토네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알고 갑시다라는 겁니다. 인토네이션이라는 거는 억양이에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어 상승이냐 하강이냐 그 다음에 평탄조라고 있는데요. 평탄조냐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하강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주로 상승은 의문이나 확인을 나타냅니다. 니혼진 하면은 일본인인데요. 니혼진 데스까? 니혼진 데스까? 하면은 일본인입니까? 라는 의문을 나타내고요. 니혼진 데스네? 니혼진 데스네? 하면은 일본인이군요. 라는 확인을 나타냅니다. 근데 하강은 실망이나 납득이래요. 같은 일본인입니까? 라는 문장을 가지고 인토네이션을 갖고 의미를 달리하는 거죠. 실망 볼까요? 니혼진 데스까? 니혼진 데스까? 라고 하면은 실망했던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말입니까? 라는 실망의 의미. 이거는 어떨 때 쓰냐? 적절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참 한국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일본인이라네요. 일본인은 싫은데 나는 한국 사람 만나고 싶은데 니혼진 데스까? 라고 내리면서 뭔가 자신의 실망의 기분을 나타내는 거죠. 소데스네, 소데스네 하면은 소데스는 그렇습니다 라는 뜻인데 납득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억양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식품사라는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 강의는 일본어 교육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학교 문법을 다룰게요. 학교 문법이란 게 무엇인가요? 일본어 국어 문법이에요. 주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일본어 국어 문법을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일본어의 품사 분류는 일본어 교육 문법, 즉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에 있어서도 학교 문법의 식품사를 따릅니다. 대신 명칭은 약간 달라져요. 명칭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품사 분류는 학교 문법에 따르고 제가 지금부터 갖고 오는 거는 명칭은 교육 문법 명칭을 갖고 오고 분류는 일본어의 중학교 국어 문법에 준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의 중학교 문법, 학교 문법에서는요. 단독으로 사용한, 즉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버라는 거고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즉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 부속어를 기준으로 품사를 10가지로 분류합니다. 뭐 자리버라는 건 명사, 명사 혼자서 가능하죠. 제가 책 하면은 여러분들 뜻 아시죠? 가다, 먹다, 춥다, 전부 다 자리버입니다. 혼자 사용할 수 있는데 부속어라는 거는 조동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조사, 제가 이, 가, 을,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자리버가 없기 때문에 부속어 혼자만으로는 어떠한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리버하고 부속어를 기준으로 해서 품사를 10개로 나눴습니다. 그 10개 품사를 보면요. 자리버는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명사, 부사, 접속사, 연체사, 감동사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좀 볼게요. 형용동사라는 거는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 분류거든요. 일본어 교육에서는 형용동사는 나 형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보실 거고요. 역시 일본어 교육문법에서 형용사는 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왜 이 형용사고 나 형용사인지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형용사 부분, 형용사 파트 들어가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부속어입니다. 부속어는 조동사하고 조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동사. 동사는 뭐 기본적으로는 동작을 나타내죠. 일본어에서 우단으로 끝난다. 우단으로 끝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사 파트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뭐 이쿠, 가다, 미루, 보다, 스루, 하다 등이 있다. 두 번째 형용사 볼게요. 형용사. 형용사는 먼저 이로 끝나고 형태적인 거 이로 끝나고 이로 수식한다. 이거 역시 형용사 들어가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 말이죠. 형용사는. 그래서 오기, 크다, 오이시, 맛있다. 뭔가요? 이로 끝났죠. 형용동사. 형용동사 역시 형용사의 한 분류가 되고요. 나로 끝나고 나로 수식한다. 수식한다라는 건 꾸며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미리 좀 얘기하자면은요. 이 형용사는 이로 꾸며주기 때문에 이 형용사라고 하고요. 형용동사 나 형용사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나 형용사는 나로 꾸며주기 때문에 나 형용사라고 합니다. 키레다 예쁘다 깨끗하다. 시즈카다 조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명사요. 명사는 말 그대로 뭐 사물이라든지 뭐 고유명사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주어의 위치에 오고 명사 플러스 다수어를 붙여서 자리버로 사용할 수 있다. 센세 하면은 선생님, 니혼 하면은 일본, 카레 하면은 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수어라고 하는 건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이다. 센세다 하면은 선생님이다. 니혼다 하면은 일본이다. 카레다 하면은 그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부사. 부사는 수어를 수식한다. 수어 꾸며주는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수어는 이거 플러스 다 붙여서 이것까지를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토테모, 대단히 매우, 모시, 만약이란 뜻이죠. 유쿠리는 천천히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쿠는 가다예요. 이쿠는 가다인데 유쿠리라는 부사로 가다라는 것을 꾸며주고 싶어요. 유쿠리 이쿠 하면은 천천히 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이요. 접속사는 문과 문을 연결한다. 시카시, 그러나, 소시대, 그리고라는 뜻이 되죠. 자, 연체사, 명사 앞에 온다. 코노,
이란 뜻이 되고요. 손나, 그러한, 그런이란 뜻이 됩니다. 자, 감동사는 뭐 감탄사도 있고요. 대답이나 감정 또는 인사까지도 일본어에서는 감동사로 봅니다. 하이, 하이는 네란 뜻이죠. 아라, 아라는 뭐 어머란 뜻의 여성어가 되겠고요. 어하요, 어하요는 아침 인사가 되죠. 안녕. 이런 것까지도 일본어에서는 감동사로 봅니다. 자, 그래서 자리벌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잠깐 좀 나눠서 봤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석어죠. 부석어는 혼자서 사용할 수 없다. 스스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조동사는 동사에 접속된다. 요다, 라시, 사세르, 사레르.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요다, 뭐뭐인 것 같다. 라시, 뭐뭐인 모양이다. 사세르, 시키다. 사레르,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조동사이고요. 동사에 접속된다 라는 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명사나 수어에 접속된다. 와, 은는, 가, 이가, 오, 을를, 모, 뭐뭐도, 뭐뭐시기나, 카라, 뭐뭐부터, 뭐뭐이기 때문에, 시가, 뭐뭐밖에, 카, 뭐뭐입니까, 노, 뭐뭐의 등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 독립해서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일본어에 있어서 일본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본어를 좀 알고 가자라는 내용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인칭어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한번 일본어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인칭어, 다른 말로는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들 영어를 배우던 중국어를 배우던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인칭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어의 인칭어 크게 1인칭, 2인칭, 3인칭, 부정칭으로 나눠봤습니다. 1인칭은 말 그대로 1인칭이죠. 나예요, 나. 그래서 와타시, 와타시 하면은 나라는 뜻이죠. 한국 사람들은 나 할 때 가슴 가리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코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와타시 하면은 나라는 뜻이에요. 자, 와타쿠시 역시 나라는 뜻인데 와타시보다 자기를 더 낮춘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겸양어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낮춘 말을 겸양어라고 해요. 일본어는 겸양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언어인데요. 자, 와타시를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또는 와타시를 나라고 해석하지 않고 저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타시 자체가 나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약간 좀 낮춰서 부르는 듯한 뉘앙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와타시도 저, 와타쿠시도 저라고 해석을 해도 무관합니다. 다음이요. 모쿠라고 있는데요. 모쿠는 남성어예요. 나라는 뜻이고요. 또는 저라는 뜻이고 사실은 아동어 중에 하나거든요. 주로 어린아이들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 언어 습관이 정착이 돼갖고 성인이 돼서도 쓰는 일본인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쿠, 나라는 뜻이고 남성어입니다. 자, 다음은 오래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본어 문법 학습을 하거나 일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래라는 표현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거나 들을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일본의 테레비를 보거나 하면은 오래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막연한 사이 또는 막 쓰는 표현이에요. 아,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약간 좀 정중하지 않은 점잖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인칭은 너, 당신이란 뜻이고요. 아나타, 당신이란 뜻이죠. 키미, 키미는 자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사람한테 자네는 이라고 할 때 키미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오마에 하면은 역시 막연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요. 너라는 뜻이 되고요. 오래하고 오마에 같은 경우는 막연한 사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존댓말을 써야 될 경우 또는 경어를 써야 될 경우에는 오래 또는 오마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 아나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나타 당신이라는 뜻인데요. 갑자기 아나타 쓰면은요, 듣는 당신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중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요. 기초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일본 사람하고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아나타와 니혼진 데스까? 라든지 아나타와 학생 데스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나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낫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나카상와 학생 데스까? 타나카상와 일본인 데스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그걸 뭐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래서 2인칭까지 해봤고요. 자, 3인칭 보겠습니다. 카레, 카노조, 그녀라는 뜻입니다. 그녀, 카레, 카노조라고 하고요. 카레, 카노조는 그녀라는 뜻 이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 나레 하면은 누구, 도나타 하면은 어느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정칭 다레, 어느 분, 나레의 높임격인 도나타까지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배운 인칭어와 여기 아래에 있는 명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본어에 있어서의 기본 표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 먼저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는 뭐뭇은 뭐뭇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다 의문사 카 붙였어요. 그래서 올리면 어떻게 된다? 의문이라고 했었죠.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까? 여기서 나니나니는 무엇무엇이란 뜻인데요.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까? 뭐뭇은 뭐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카를 붙이게 되겠죠. 두 번째요. 네와 아리마생. 네와 아리마생은 부정이에요. 뭐뭇이 아닙니다 라는 뜻인데 대화는 문어체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안에 있는 자 아리마생, 자 아리마생 하게 되면은 뭐뭐가 아닙니다 라는 좀 더 부드러운 회화체에 가까운 표현이 되겠죠. 역시 의문사 카 붙일 수 있죠. 자 아리마생까? 자 아리마생까? 그러면은 뭐뭐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죠. 카이샤잉이라고 있는데요. 카이샤잉은 회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와타시 해볼까요? 나는 회사원입니다. 와타시와 카이샤인 데스. 와타시와 카이샤인 데스 하면은 나는 회사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넣어볼까요? 그리고 3인칭이니까 그는 회사원인가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카레와 카이샤인 데스까? 카레와 카이샤인 데스까? 하면은 그는 회사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니요, 회사원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카레와 카이샤인 데와 아리마생. 카레와 카이샤인 데와 아리마생 하면은 그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자를 넣어 볼게요. 자는 회화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카레와 카이샤인자 아리마생. 카레와 카이샤인자 아리마생 하면은 그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칭어와 아래의 명사를 조합하여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유롭게 말해보려면 여기에 있는 명사 표현들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번째 볼게요. OOL라고 하는데요. 일본식 영어입니다. 오피스 레이디라고 해서 여자 회사원, 직업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음이요. 슈흐는 주부란 뜻이고요. 다음 弁護士, 변호사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公務員, 공무원이란 뜻이 되죠. 간고시 하면은 간호사란 뜻이 되고요. 다음 세이지카라고 써서 읽을 때는 장음 넣어서 세이지카라고 읽게 되죠. 정치인이란 뜻이고요. 기샤하면 기자란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직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국적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이츠징 하면은 독일인이란 뜻이 되죠. 다음이요. 오란다징 하면 오란다는 홀랜드, 즉 네덜란드를 뜻하는데요. 네덜란드 사람, 네덜란드인이란 뜻이 되겠네요. 자, 다음이요. 베트남진, 베트남 사람이란 뜻이 되고요. 자, 마지막이죠. 타이징 하면은 태국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아까 전에 카이샤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 연습을 해봤는데 앞서서 배웠던
인칭어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직업이라든지 국적을 가지고 일본어의 기본 표현 뭐뭇은 뭐뭇입니다. 뭐뭇은 뭐뭇입니까? 뭐뭇은 뭐뭐가 아닙니다. 뭐뭇은 뭐뭐가 아닙니까?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잘 조합을 해갖고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과는 잠깐 인칭어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일본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그래서 1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 2강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막 이렇게 오게 되겠는데요. 먼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맛배기로 인칭어, 인칭 대명사를 맛봤는데요. 인칭 대명사 이외에 보통명사, 그 다음에 고유명사를 위주로 살펴보고요. 자, 대명사. 아까 전에 인칭 대명사 했죠. 근데 지시 대명사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예, 지시어라고 하는데 지시어를 배워보고 그 다음에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 1강 수업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어 수업, 일본어에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강의는요, 또는 모든 수업은, 모든 공부는 반복, 복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부분 인칭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여기서 강의 끝난 다음에 나 오늘 강의 잘 들었다 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1강 강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